안녕하세요. 저는 DNA 탐구 발표를 진행할 2021 임세종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DNA 탐구 주제 발표로 설정한 것은 허프 변환과 LKA에서의 허프 변환 적용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독서 활동을 하며 책에서 여러 이해하기 힘든 제어 기술이나 전환 기술 등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허프 변환이라는 LKA의 핵심이 되는 기술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개념만으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심화 탐구 주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또한 허프 변환에 대한 이해 이후 이 기술이 LKA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LKA와 허프 변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관심 분야인 자율주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탐구를 진행한 이론적 배경은 아까 탐구 주제 선정 이유에서 말했듯이 제가 그 독서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책이고, 또한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률적 커브 변환과 HSV 색 공간을 이용한 차선 검출 및 인식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보고서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다룬 허프 변환이란, 이제 한마디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두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 허프 변화는 카메라로 인식한 어떤 사진에서 우리가 그 얻고 싶어하는 차선의 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의 사진이 우리가 흔히 카메라 센서에서 인식하는 사진을 말하고, 허프 변환 과정을 거친 이제 차선의 데이터만 추출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나온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허프 변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몇 개 일단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직선은 이제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는 r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r은 원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r과 세타가 결정되면 어떤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r과 세타가 결정 시 직선이 결정된다는 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r과 세타를 축으로 하는 평면을 설정하면 이제 모든 직선을 이 r과 세타를 축으로 하는 평면상의 어떤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허프 변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한 r과 세타를 축으로 하는 평면이 바로 허프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프 변환의 중심은 뭐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카메라 센서로 인식한 그런 사진에서 우선 경계점으로 의심되는 점들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에서 그을 수 있는 모든 직선을 그어보면 이제 허프 공간상에서는 그 직선들이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특정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경계점으로 의심되는 점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곡선들이 어떤 하나의 점에서 계속 그 교점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R과 세타로 된 평면상에서 어떤 한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XY축에서의 어떤 한 직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계점들을 이용해서 만든 이 교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차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부분인 LKA에서 허프 변화는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K에서 허프 변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인식한 사진을 총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결과값을 구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과정은 모노톤 변경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차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색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밝기 정보만으로도 이 차선을 인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사진에서 색상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가우지안 블러라는 블러 기술인데요. 이 과정은 영상에 들어있는 작은 노이즈들을 줄이기 위해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제 허프 변환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이 차선이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 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로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여기서는 캐니 엣지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한 그 필요한 경계점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카메라 센서로 인식한 사진이 이제 저렇게 단순한 모양으로 흰색 선의 형태로 추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과정은 로이 영역 설정으로 이제 캐니 엣지를 통해 얻은 흰색 선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관심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캐니 엣지 과정을 거친 후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저 그림에서는 차의 윤곽선도 나와 있고 풍경의 윤곽선도 나와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제 로이 영역 설정 과정에서 따라서 그 불필요한 선들을 없애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아까 말한 모노톤 설정 과정과 비슷하게 계산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허프 변환 과정입니다. 이제 허프 변환 과정을 거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나와 있는 6번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탐구 결과 및 결론으로는 이번 탐구를 통해서 허프 변화는 영상에서 이제 차선을 검출해내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전처리 과정을 거쳐 도로의 차선 경계만을 추출하면 허프 공간에서 차선에 해당하는 직선이 뚜렷하게 나타나 정확한 차선 인식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허프 공간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곡선 차로에서는 이제 제가 소개했던 직선 허프 변환 모델만으로는 이제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는 등 이제 제가 구했던 것만으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몇 가지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도 일부 차선이 가려지거나 끊겨져 있어도 이제 몇 가지의 경계점만으로도 차선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허브 변환이 LK 시스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이제 혼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탐구 과정에서 허브 변환이 직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표지판 등의 원형 요소 검출에도 활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허브 원변환 등 다양한 형태의 허브 변환 적용에 대해서도 깊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